안녕하십니까, 퀀트킹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식 투자 아이디어 1편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일단 백테스트를 밸류와 성장에 대해서 해본 게 있습니다. 20년 동안 백테스트를 해봤고요. 추천 로직 백테스트의 2번, 5번, 7번입니다. 쉽게 저밸류 고성장, 그리고 저밸류와 고성장을 혼합한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익률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수익률을 보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28%, 즉 저밸류가 굉장히 훌륭했고요. 그 다음 고성장은 17.2%로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밸류와 성장을 혼합한 것이 가장 수익률이 탁월했습니다. 와, 20년 동안 백테스트를 했더니만 밸류와 성장을 혼합한 게 수익률이 가장 나이스했구나 라는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밸류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최근 10년으로 바꿨습니다. 최근 10년으로 바꾸니까 어때요? 밸류 쪽 밸류 쪽 수익률이 형편없습니다. 10%. 그 다음에 밸류와 성장을 혼합한 게 13%, 그리고 성장만 된 게 15% 정도로 수익률 차이가 앞에 본 20년치와 완전히 다른 결과값이 나왔어요. 신기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 20년 동안의 백테스트에는 밸류 전략이 성장보다 좋았다. 그런데 과거 10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최근 10년이에요. 성장이 밸류보다 좀 더 좋았다. 하지만 과거 20년이나 과거 10년이나 백테스트에서 밸류와 성장을 혼합한 게 무난하게 다 좋았다. 네. 그래서 향후 미래의 퀀트와 주식의 전략은 밸류보다 앞으로는 성장 쪽에 무게를 더 두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 백테스트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밸류와 성장의 조합은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보여왔다.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퀀트 쪽에서 봤을 때 밸류와 성장을 같이 혼합했더니만 수익률이 무난하게 괜찮았다.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었다. 라는 게 여기까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직접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퀀트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잠재 투자 종목을 찾느냐라는 관점입니다. 자, 굉장히 쉽습니다. 퀀트 데이터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 넣으면 돼요. 시가총액 1,500억이면 1,500 최대값에 이하에 넣고, 그리고 OP 마진 5%면 여기 OP 마진 보이면 중간에 쭉 항목 넘기면 보입니다. OP 마진 최소값에 5라는 숫자를 넣으면 5%, 그렇게 되는 거고요. POR 8배라고 하면, POR이라는 항목이 있으면 최대값에 8이라는 숫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per 8 이하면 per 값 보이면 8 이하, 여기에 최대값에 8 이하를 넣으면 되고요. PBR 같은 경우에도 1배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값에 PBR 값 있으면 최대값에 1 이렇게 넣고, 차입률 마찬가지로 넣고, 영업현금 흐름 최소값 0 이상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 종목, 지주사, 스펙, 리츠 이런 것들 제외하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연환산 매출액 증가율 10% 이상, 연환산 영업이익 증가율 20% 이상, 연환산 지배주주 순이익 증가율 20% 이상의 점수를 넣습니다. 한번 그냥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 퀀트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쭉 넘겨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필터 조건에 대해서 헷갈리실까봐 지주사 최대값 0, 금융 최대값 0, 스펙 최대값 0 이렇게 하면 스펙이 아닌 기업, 그리고 지주사가 아닌 기업들만 자동으로 캐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우스를 좀 더 넘겨서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매출액 연한산 YOI에 최소값 10을 넣으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넣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항목 점수를 20점을 놓고요. 매출액 그다음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한산 영업이익 YOI에 20, 20 넣으면 나는 최소 영업이익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만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점 여기에는 항목별 비중을 20을 넣어서 이렇게 되는 기업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지배주주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주주 순이익도 연한산 YOI에 최소값 20 그리고 항목별 비중 20을 넣고 점수식 저장 누르고 점수식 순위 보기를 누르면 해당하는 기업들만 나와요. 해당하는 기업들만 추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을 추출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자, 한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현재 슬라이드로.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종목들을 뽑을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향후의 퀀트 데이터에는 내가 원하는 항목과 내가 원하는 종목만 세팅해서 볼 수 있게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내가 원하는 항목 체크박스 해가지고 그것들만 딱 볼 수 있는, 그래서 잠재 종목을 투자할 때 굉장히 찾기가 용이하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요거 몇 개월 안에 제가 업데이트 반드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잠재 투자 종목을 퀀트킹 4대 포트에서 마법 공식부터 해서 뭐 슈퍼 퀀트 그리고 저밸류 전략 매도 종목도 같이 찾을 수 있어요. 왜냐? 오히려 매도 종목 찾기가 더 좋은 게, 자, 사람들이 다 판 거예요. 팔은 겁니다. 매도 종목 팔았어요. 팔았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하락하거나 행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기업들 아니면 이런 기업도 찾아도 됩니다. 어쨌든 후보 대상으로 이런 거의 기업들을 찾아서 보는 거예요. 여기 종목 보기 누르시면, 종목 보기 누르면 해당 종목의 종목 현황이라든지 재무 차트로 바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해당하는 종목을 잠재 종목을 찾았다라고 하면 전자공시, 뉴스, 블로그, 리포트 등을 찾아서 회사의 업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회사 태평양 물산이란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전자공시를 들어가서 사업 내용을 딱 보니까 첫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회사는 내수가 20%, 수출이 거의 80% 정도에 육박하는 회사다 라는 게 나와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수출이 전문이구나. 그 다음 뭐냐? 의류가 대부분이네, 90%. 그리고 의류사업, 갭, 타겟 이런 회사들을 수주를 받아서 이 중국, 베트남, 홍콩, 대만 이런 회사들한테 납품을 받아서 갭이나 타겟 이런 회사들한테, 콜롬비아 이런 회사들한테 주는구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 쪽 부분이 미국의 소비자의 어떤 그런 반응들이 좋으면 이쪽 부분이 매출이 올라가고 얘네도 좋겠네. 내수가 아니니까, 포인트가 수출이니까, 수출이면 환율에 대한 민감도도 있겠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자, 보세요. 시가총액은 쭉 흘러내립니다. 시가총액이 쭉 흘러요. 그런데 영업이익하고 지배주주 순이익이 빵빵 튀어요. 막 미치듯이 올라갑니다. 이런 회사 제가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합니다. 이 괴리가 크면 클수록 나중에 괴리는 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PBR 밴드 그리고 RIM 모형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PBR 밴드. 자, 여기 종목 현황 여기 나오고요. 태평양 물산 그리고 재무 차트. 퍼 밴드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적자 흑자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PBR은 속일 수 없습니다. PBR 밴드로 봤더니만 0.4배. 와, 거의 그냥 알바닥이네요. 완전 생바닥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 RIM 모형으로 봤을 때 회사가 정상적으로 이익이 난다라는 가정에서는 굉장히 유용해요. RIM 모형 봤을 때 어때요?
주가는 뭐 그냥 흘러내렸죠. 1,500원인데 RIM 모형으로 봤을 때 예상 주가는 5,600원이구나. 와, 나이스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ROE 다 양호합니다. ROE 지금 보면 15% 정도 육박해요. 좋습니다. 그 다음 OP마진, OP마진도 벽을 뚫었어요. 예, 넷마진도 좋습니다. OP마진, 넷마진 다 좋아요. 주가만 흘러내렸구나. 그 다음 영업현금 흐름 FCF 볼게요. 좋습니다. 좋아요. 충분히 흑자 잘 나오고 있어요. 영업현금 흐름과 FCF로도 좋습니다. 그 다음 부채 비율, 차입률. 보니까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280%, 차입률이 212%로 좀 높구나. 이래서 이 회사가 주가 할인이 좀 많이 됐구나.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죠. 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가가 형성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흠이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회사를 봤을 때 배당도 해요. 배당도 하고 뭐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밸류 굉장히 싸고, 굉장히 싸고 이익과 밸류의 어떤 괴리는 극단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퍼 PBR 보세요. PBR 0.38, 퍼 2.6. 와, 게임 끝이네. 뭐 이런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세요. 매출액은 22년 4Q, 1Q 조금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하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양호한 나이스한 모습입니다. 네, 이런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HTS에서 주가 차트를 확인해 본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를 봤더니만 월봉이에요. 일봉, 주봉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2015년부터 그냥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줄줄줄. 그리고 최근에 대량 거래 터졌는데 모 자산 운용하는 회사에서 모 회사에서 주가 오르고 손절해서 익절이라고 해야 되나 손절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쪽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 행보나 하락 추세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이 하락 추세를 견디고 나중에 튈 때는 크게 오른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먹을 때 크게 먹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이런 애들 중에서 회사가 좋아지는 애들은 연복리 30% 이상을 기대를 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큰 자금도 투자가 가능하다. 왜? 하락할 때마다 계속 사는 거예요. 가능하고 퀀트 투자 외에 분산도 가능합니다. 왜? 그냥 주식이기 때문에. 그 대신 여기에 필수 조건이 매출과 이익이 반드시 성장하는 회사를 사야 된다.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지 않는 회사는 여기서 또 처박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처박을지 몰라요. 반드시 성장을 해야 이걸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최근 대량 거래가 있다라고 하면 신호의 확률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그 수작업, 반수작업 개념으로 과거 차트 HTS 다 뒤져가면서 연구를 해봤어요. 이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의미는 있긴 했지만 100% 의미가 있다라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신고가 되는 종목들 백테스트로도 했지만 예전에 엑셀 버전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연구를 해봤습니다. 분명히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신고가 종목들을 테스트했을 때 가장 수익률이 좋은 구간이 있어요. 언제냐? 시장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구간. 그런 구간에 신고가 전략이 잘 먹혔고 그 외 구간에는 안 먹혔어요. 거의. 잘 안 먹혔습니다. 생각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윌리엄 오닐 아저씨가 주장하는 그 주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도를 조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먹히긴 합니다. 거기서의 조건은 이 차트가 아니라 먼저 이익이 미친 듯이 성장하는 게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형은 이렇게 처박으면서 대량 거래 터지는 애들, 거기에다가 이익 빵빵 터지는 애들 가장 좋아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퀀트에서 밸류 전략이 좋았지만 최근 10년에는 성장 전략이 더 좋다. 앞으로도 성장 전략을 봐야 될 것 같다.
하지만 밸류와 성장을 혼합한 전략을 쓰면 심리적 안정감과 수익률 두 가지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퀀트 데이터를 찾아보고 과거의 4대 포트를 찾아보면 잠재 투자에 가는 종목을 찾기가 쉽다. 그리고 잠재 투자 종목을 찾으면 전자공시, 블로그, 뉴스, 리포트 등을 확인해 본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확인해 본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퀀트킹의 종목과 재무 차트 그리고 HTS 월봉 차트를 통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 확인을 한다. 자, 그 다음 개별 종목 투자할 때 저밸류, 성장, 업황 그리고 장기 주가 하락, 대량 거래 없어도 됩니다. 대량 거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투자하면 꽤나 괜찮을 것 같다. 연복리 30%를 기대한다. 그리고 향후 퀀트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항목과 내가 원하는 종목만 보기를 추가 예정이다. 이 부분이 되면 실제로 퀀트 데이터의 활용도는 지금보다 한 5배, 10배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 퀀트킹이 투자한 종목들을 사례를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용입니다. 퀀트킹이 최근에 투자한 종목은 절대로 추천 종목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